새벽 2시, 3시, 남들은 다 곤히 잠든 그 야심한 시각. 온 집안이 적막에 휩싸여 있을 때 혼자만 덩그러니 깨어 천장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운데 머릿속은 대나처럼 맑아서 미칠 것 같은 그 기분. 양을 1000마리 세어보고 따뜻한 우유를 마셔봐도 도무지 오지 않는 잠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맞이하는 아침에 그 끔찍한 피로감. 많은 어르신들이 하소연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잠이 없어진 거야.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잠 못 드는 진짜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저녁 식사 때 건강을 생각해서 챙겨 먹었던 그 음식들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혈관 청소부라고 굳게 믿고 있는 올리브유, 등 푸른 생선의 왕고등어, 몸에 좋다는 견과류, 이 귀한 식재료들이 섭취하는 시간이 잘못되면 순식간에 수면 방해 폭탄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좋다고 하니까 자식들이 비싼 돈 주고 사왔으니까 아까워서 저녁마다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저녁 7시 이후에 섭취한 이 건강한 기름들은 당신의 몸속에서 불면증의 연료가 되어 활활 타오릅니다. 밤새도록 소화기관을 혹사시켜 천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뇌를 강제로 깨워 지금은 낮이야, 자면 안 돼 라고 소리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동안 시니어 건강재활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해온 이현우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해결 방법을 모르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밤마다 여러분의 건강을 좀먹는 숨은 적들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 센터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73세 송경의 어르신이셨는데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셨지만 얼굴빛이 어두웠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 6개월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송 어르신은 매일 저녁이 되면 걱정부터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어쩌나, 내일 또 피곤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겁니다. 밤 9시에 누워도 새벽 1시까지 뒤척이고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송 어르신의 식습관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며 저녁마다 생선회를 드시고 요리할 때마다 비싼 식용유를 아낌없이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전에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 견과류 한 줌과 영양제, 몇 알을 챙겨 드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송 어르신이 겪으신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송 어르신의 하루 일과를 세세히 기록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 무엇을 드시는지, 어떤 자세로 누우시는지, 실내 환경은 어떤지를 자세히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받은 기록을 보고 저는 문제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송 어르신의 저녁 식탁에는 매일같이 기름진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참치회, 고등어 구이, 오이를 넣은 샐러드, 견과류 간식까지.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었지만 문제는 섭취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음식들을 저녁 8시 이후에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영양제였습니다. 송 어르신은 자식들이 사다 준 고급 영양제를 저녁 식사 직후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는 생선에서 추출한 기름 성분이 고농축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 어르신의 잠을 방해하는 주범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손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저녁 6시 이후에 생선이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은 잠자기 전에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송 어르신에게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특정 지방 성분은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요. 낮 시간에는 이것이 집중력을 높이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뇌에서는 잠을 유도하는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천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몸 전체가 수면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뇌를 깨우는 성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잠들려고 하는 아이에게 초콜릿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뇌는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송 어르신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녁 시간에 드시던 생선 요리를 점심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가벼운 채소 요리와 된장찌개로 드시는 것은 어떻겠냐고요? 영양제도 아침 식사 후로 시간을 바꾸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송 어르신은 처음에 의아해 하셨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는데 시간이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듣고 나서는 한번 시도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뒤 송 어르신은 밝은 얼굴로 센터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팀장님, 정말 신기해요. 저녁 식단을 바꾼 첫날부터 뭔가 달랐어요. 11시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침까지 깊이 잤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송 어르신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자고 나니 낮에 활력이 생겼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고 그동안 자주 앓던 소화불량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지 음식을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도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뇌에는 시간을 감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햇빛, 음식, 활동 패턴 등을 통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합니다. 낮에는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밤에는 회복과 재생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자연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이 시스템이 혼란에 빠집니다. 특히 기름이 많은 음식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반 음식은 2-3시간이면 소화가 되지만 기름진 음식은 5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걸립니다. 게다가 소화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천이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수면을 시작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밤새도록 소화기관이 일하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천이 떨어지지 않으니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의 정태우 어르신은 목과 허리 통증 때문에 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밤만 되면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 어르신의 침실을 방문해 보니 침대 높이가 지나치게 낮았고 베개는 반대로 너무 높았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베개를 쓰셨다고 하더군요. 높은 베개가 편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높은 베개가 목뼈를 잘못된 각도로 꺾으면서 40년 동안 조금씩 손상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목뼈는 원래 앞쪽으로 완만하게 휘어져 있어야 하는데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이 곡선이 일직선으로 펴지면서 뼈와 근육에 부담을 줍니다. 저는 정 어르신께 베개 높이를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자연스럽게 서서 뒷머리와 벽 사이의 거리를 재보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바로 그 사람에게 맞는 베개 높이입니다. 정 어르신의 경우 약 7cm 정도가 적당했습니다. 기존에 쓰시던 베개는 무려 15cm나 되었습니다. 새로운 베개로 바꾸신 첫날, 정 어르신은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40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운 법이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후 정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하지 않았고 어깨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팀장님, 40년 동안 틀린 베개를 베고 잤다니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베개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데 이때 다리를 쭉 펴고 자시면 골반과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자세입니다. 엎드리면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것이 목뼈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가슴이 눌려서 호흡도 어려워집니다. 숨을 깊게 쉬지 못하면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이때 무릎 아래에 낮은 쿠션을 받치면 허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팔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두거나 배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만세 자세는 어깨에 무리를 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5의 한미숙 어르신은 밤마다 덥다고 느껴서 자주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실 온도를 낮춰보라고 권했더니 추우면 감기 걸린다며 오히려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중심 온도가 약간 떨어져야 합니다. 시원한 환경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더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적정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한 어르신 댁을 방문했더니 침실 온도가 25도나 되었습니다. 보일러를 세게 틀어놓고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온도계를 보여드리며 설명해 드렸더니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감기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 나이에 감기는 위험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은 시원하게 하고 이불을 두껍게 덮으시면 오히려 더 좋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온돌방에서 잘 때도 방바닥만 따뜻하게 하고 공기는 시원하게 유지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전화가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훨씬 잘 주무셨다고 하시더군요. 덥다고 느껴서 깨는 일이 없어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다고 하셨습니다. 빛 환경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십니다. 혹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잠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면을 크게 방해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우리 뇌를 깨웁니다. 뇌는 이 빛을 낮의 햇빛으로 착각해서 잠을 유도하는 물질 분비를 멈춥니다. 그러니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은은한 노란색 조명을 켜놓으세요. 노란빛은 뇌에게 밤이라는 신호를 주어서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합니다. 아침에는 반대로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시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세요. 최소 15분 이상 햇빛을 받으면 뇌의 시계가 정확히 맞춰집니다. 그러면 그날 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호흡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81살의 이순자 어르신은 밤만 되면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 어르신께 간단한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코로 천천히 4번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7번 세면서 참았다가 8번 세면서 입으로 길게 내쉬는 방법입니다. 그냥 숨만 쉬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 어르신은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효과를 보셨습니다. 호흡법을 10번 정도 반복하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속설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길게 숨을 내쉬면 우리 몸의 휴식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신경이 작동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근육의 긴장도 풀리고 뇌도 진정됩니다.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귀 뒤쪽을 가볍게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귀 뒤의 뼈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을 양손 엄지로 부드럽게
30초 정도 눌러주세요. 이곳을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신경이 안정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라벤더 같은 편안한 향도 좋습니다. 120회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벤더 향은 실제로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허리를 가볍게 비틀고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을 당겼다 폈다 해보세요. 이런 가벼운 움직임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켜서 잠을 방해합니다. 운동은 저녁 6시 이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도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는 오전에만 드시고 오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나 홍채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저녁에는 피하세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구수한 곡물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술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쉽게 잠들지만 밤중에 자주 깨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송경의 어르신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송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식단을 바꾸고 베개 높이를 조절하고 침실 온도를 낮추고 호흡법을 연습하셨습니다. 한 달 후 송 어르신을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밝았습니다. 걸음걸이도 가벼웠고 목소리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가벼워서 산책을 나갔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송 어르신의 혈압도 안정되었고 소화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정신이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낮에 활력이 넘쳐서 친구들과의 모임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녁이 기다려져요.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걱정이 앞섰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이불에 누우면 금방 잠들어요.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 없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었을 뿐입니다. 음식 먹는 시간을 조정하고 베개 높이를 맞추고 환경을 개선하고 호흡을 연습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베개 높이를 확인해 보고 침실 온도를 낮춰 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변화가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야 낮에 활력이 생깁니다. 활력이 있어야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태우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십니다. 밤에 잘 주무시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서 저절로 밖으로 나가고 싶어진다고 하십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화단의 꽃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한미숙 어르신은 요즘 요리에 재미를 붙이셨습니다. 잠을 잘 자고 나니 기력이 생겨서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자들이 놀러 오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요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동네 노인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체력이 생기니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생겼다고 하십니다. 혼자 계실 때 느끼던 외로움도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잘 자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잘 자니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니 활동할 수 있고 활동하니 삶이 즐거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잠을 못 자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피곤하니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지 않으니 더 피곤해지고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우울하니 더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누군가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런 것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뇌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훨씬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든다는 습관이 생기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해서 자동으로 잠을 준비합니다. 주말에도 가능하면 비슷한 시간을 유지하세요. 주말에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월요일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건강한 수면의 핵심입니다. 낮잠도 조심해야 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그 이상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물도 적절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에 가느라 깨게 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만 드세요. 실내가 너무 건조해도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목이 말라서 깨거나 코가 막혀서 숨쉬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적정 습도는 50%에서 60% 정도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소음도 확인해 보세요. 완전히 조용한 환경이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 뇌가 침대를 휴식 공간이 아닌 활동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것을 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만약 20분 이상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거실로 나가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시계를 보는 것은 최악입니다. 시계를 보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더 잠이 안 옵니다. 시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 두세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억지로 자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깨어나게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 있으면 됩니다. 완전히 잠들지 못해도 몸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빛을 쬐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햇빛을 받으세요. 이것이 하루의 시작이자 그날 밤 좋은 수면의 시작입니다. 가벼운 아침 운동도 좋습니다.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낮 동안 활발히 활동하면 밤에 자연스럽게 피곤해져서 잘 잘 수 있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거르지 말고 제때 드세요.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하루 리듬이 깨지고 밤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점심은 든든하게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매운 음식도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은 천을 올리고 소화를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순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도 조심하세요.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밤중에 깰 수 있습니다. 저녁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조금만 드세요.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수면을 크게 방해합니다. 특히 자기 전 흡연은 최악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을 권합니다. 약물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약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밤의 잠을 방해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세요.
산책, 독서, 음악 감상, 친구와의 대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걱정거리가 있다면 낮에 처리하세요. 밤에 누워서 걱정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 낮에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으세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상담가, 누구든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취미 생활도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 즐거운 활동을 하면 밤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원예, 뜨개질, 무엇이든 좋으니 즐거운 일을 하세요. 사회 활동에도 참여해 보세요.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교육 등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하세요. 자녀,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불안과 걱정을 몰아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좋은 일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신을 너무 몰아쓰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잘 못 잤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 이틀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2주에서 4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도 축하하세요. 어제보다 10분 일찍 잠들었다면 성공입니다. 밤에 한 번 덜 깼다면 발전입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기록을 남겨보세요. 매일 밤 몇 시에 잤는지, 몇 번 깼는지, 아침에 어떤 기분이었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일주일 한 달 후 기록을 보면 자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수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이 알면 도와줄 것입니다. 저녁 늦게 전화하지 않거나 조용히 해주거나 응원해 줄 것입니다. 함께 실천할 동료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나 이웃과 함께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가면 서로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잘 안 되는 날이 있어도 계속하세요.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망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수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잠은 필수입니다. 잘 자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송경애, 정태우, 한미숙, 이순자,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베개를 확인하고 온도를 조절하고 호흡을 연습하세요.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더 깊이 자고 더 개운하게 일어나고 더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아침 밝은 얼굴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